최근 경제가 어렵다 보니 자영업자는 물론 법인 기업도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돈 드는 법, 오늘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차상진 변호사, 김철현 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경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분쟁도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호사님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예, 뭐 변호사들은 이제 분쟁 증가를 보통 이제 사건을 수임하면서 좀 알게 되는데요. 예, 원래 뭐 사람 느낌이라는 게 뭐 100% 정확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요즘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이제 많이 수임하는 변호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또 경찰서에서도 요새 이제 경제범죄수사팀에 사건이 좀 폭증을 해가지고 또 이제 수사관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세무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게 고객 장부를 좀 많이 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네. 저희랑 뭐 거래하는 기업 고객들 분에서는 아직까지 뭐 단지 다행히 큰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데, 좀 옛날에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 "동업 같은 걸 할 때는 항상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사업에 이제 많은 트렌드가, 개인 사업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사업의 형태로 하는 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최근에 법인이 워낙 활성화되고 법인 거래가 워낙 많아지다 보는 거니까 법인의 구성원, 지분 구조를 또 다양하게 하면서 법인의 동업 형태를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 사업자든 뭐 법인 기업이든 분쟁은 많을 것 같은데 그 성장 과정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기업이 잘 안 되었을 때 이제 뭐 동업자 등이나 주변이랑 뭐 갈등이 생기는 거야 뭐 워낙 다양하게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을 거고, 성장하는 경우에도 사실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든 아니면 법인 사업자든 간에 모든 기업은 결국에는 처음에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거나 비즈니스 전환을 하고 아니면 뭐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M&A라든지 아니면 상장 등을 또 하게 되는데, 이제 기업 분쟁은 이런 성장 주기별로 좀 나타나는 패턴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창업 단계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뭐 어떤 창업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하다가 성장 단계에 이르러서는 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뭐 투자를 하고 받거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하게 되면 또 투자자와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 전환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구성원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동업자 간 분쟁, 투자자 분쟁, 뭐 경쟁사, 협력사, 유관기관 또는 행정기관과의 분쟁 등이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예, 그 기업 성장 단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단계별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세무사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잘못된 창업 계획에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되면 예산이나 자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먼저 다 많은 분들이 아이템 같은 걸 먼저 고민하시고, 그럼 이 아이템을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본인의 뭐 자금 개혁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면 급박하게 뭐 다른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금과 사무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는 이게 좋은 아이템이고, 이 아이템으로 시작만 한다라고 한다면 속칭 이제 그 큰 꿈, 대박이 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시장 여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초기에 예상했던 계획과 실제가 달라지면서 이제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신 분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사업 예산을 먼저 짜시고, 그 다음에 해당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과 사업 규모를 먼저 구매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저도 비슷하게 뭐 재무 계획을 먼저 설정하고 아이템을 뭐 정한다라는 점은 저도 세무사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다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인력보다는 이제 이왕 아이템 고민하는 김에 그냥 뭐 시장과 허들을 먼저 고민하는 점에서 좀 생각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이 정도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달리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역시 내가 이제 예산을 짜고 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구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자신이 이제 씹어서 넘길 수 있는 것보다 더 커다란 것을 물게 되면 당연히 목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 세무사님 두 분 다 재무 계획을 다 먼저 짜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유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템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모으면서 자신의 재무적 역량을 초과하는 규모로 이제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규모가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신의 범위 좀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 외부의 차입을 통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무리한 사업 시작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셨을 때 돈, 즉 자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자신의 재무적인 역량, 즉 자금적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이템만 매력도 있다면 내가 반드시 대박 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사업의 초창기에 자금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대요. 그래서 이게 무리한 사업의 시작 자체가 아무래도 첫 단추가 이게 잘못 껴지다 본 거니까 계속 이제 재무적 역량에서 내가 생각했던 현금 흐름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제 계속 이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이제 나중에 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되면서 이제 동업 문제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저는 사업은 좀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 때 이제 신대륙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랑 똑같은데 내가 이제 배에 짐을 싣고 식수와 식량을 실어서 갔다가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범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 어떤 섬이 나타나겠지 하고 무한히 가다 보면 이제 뭐 선원들이 다 이제 아사를 하거나 침몰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외부 투자자들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IR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로 좀 섞거나 과장이 섞이고 그러면 이제 뭐 사기냐 아니냐 뭐 이런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예, 그 변호사님, 세무사님 말씀대로 뭐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은 이게 뭐 처음에 계획을 잘 잡아도 분쟁이 뭐 나타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지 궁금한데요. 세무사님,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창업했을 때랑 좀 다른 환경에 이제 기업이 진입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제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업이 맨 처음에는 이제 올라운더 플레이어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재무도 대충은 알고, 이 아이템도 좀 알고, 기술은 어느 정도 알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알고, 영업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제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이 알고 있는 그 뭐 영업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규모가 있거나 또 양질의 이제 고객들을 확보하거나 양질의 메이터를 확보하는 뭐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스페시픽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지는데 결국 이런 분들을 영입해 오면 처음에 초기 창업팀 멤버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분 아래에다 배치를 하다니 이제 내가 그래도 창업팀이고 주주인데 하면서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위에다 배치하다니 우수한 인력이 들어왔다가 다 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누군가 퇴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퇴사를 한다면 내 지분을 뭐 당신이 사줄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뭐 계속 남아 있는다면 나한테 어떤 직책을 주고 보수를 어떻게 주느냐라는 부분이 서로 이제 매칭이 안 돼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형사고소까지 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분쟁은 잘 알겠고 이게 제일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세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예방하기 위한 가장 큰 포인트로 꼭 그 모든 거를 좀 문서화, 서류화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좋은 꿈을 꾸고 우리가 큰 속칭 이제 대박을 꿈꾸면서 너무 사소한 거를 문서화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그런 걸 서로 간에 작성한다는 걸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서화 했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좋은 상황일 때는 이게 계속 이제 가는데 혹시나 이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발생했을 때는 서류를 작성하는가가 아닌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동업을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관이나 주주 간의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동업자들의 협의할 내용들을 반드시 좀 기재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당사자분들끼리 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끼리 하시기 좀 쉽지 않으시다 본다면 이게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분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내가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제 동업의 형태가 개인 사업자들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들의 일종의 법 규정 같은 게 정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관에 기재를 하여서 최대한 회사법적으로 구속력을 좀 만들고 회사법 등에 제한되는 규정을 정관을 통해서 서로 부차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역시 그 창업을 되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이제 이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나 창업을 하실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변호사지만 뭐 세무사님을 위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진짜 기장업체를 잘 고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행정기관이 뭐 이거 업무 니네 어떻게 돼서 이거 무슨 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뭐 배임행령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한 세무조사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발생하면 우선은 내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나마 의존할 만한 게 정부 지원 사업인데 이런 이슈 생기면 정부 지원 사업 다 못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부가 엉망이면 이런 이슈 생겼을 때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말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고 내가 심지어는 기업도 뺏기면서 자기가 이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다시 손해배상해가지고 자기 사재 털어가지고 기업에 집어넣고 기업은 뺏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상당히 많은 사업주 분들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한테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걸로 뭐 세무 기장부터 조정부터 뭐 세무조사 대응까지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정말 나중에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장료 얼마 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뭐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조금 더 쓰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납니다. 왜냐하면 장부가 엉망이면 사실 변호사들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이 장부라는 게 내가 어떤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기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예. 그 세무사님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그 장부 작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 세무라는 업무를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내가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떤 거에 되는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오너로서 자기 영업적인 관점으로 매출의 극대화를 좀 생각하시는데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객관적으로 누가 봤었을 때도 정확하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가의 가장 큰 증빙 서류가 재무제표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장부 작성 또 재무제표의 또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업계약과 정관 같은 작성에서도 반드시 좀 문서를 하셔라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역시나 우리가 서로 간의 의견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익이 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작성하는 게 나한테 어떤 위험과 나한테 어떤 리스크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제 변호사님과 같은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분 말씀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